원자도 배우고 이온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자의 모형을 보고 이 입자의 모형이 원자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온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지, 또 이온이라면 이 입자의 모형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순서 상관없이 가나다 세 가지의 입자 모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원자 모형이고 어떤 것이 양이온이고 어떤 것이 음이온 모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를 세어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다면 그것은 원자 구조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가 나온다면 양이온일 것이고, 마이너스 즉 전자의 개수가 더 많다면 그 구조의 모형은 음이온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가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네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 전자가 2개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합이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이 전체 구조의 전하가 정기적 성질이 있고 그때 정기적 성질이 플러스 값을 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는 당연히 정기적 성질이 있는 입자, 즉 이온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플러스 값을 띄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온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8. 전자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합이 제로니까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 성질이 없는 구조, 즉 원자 구조, 원자 입자 모형인 것을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마지막 다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9, 전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0개. 그러면 마이너스 10.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1. 이 전체 구조의 입자의 정기적 성질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정기적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온이 되겠고요. 마이너스니까 음이온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원소 기호와 이온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 숙지했다면, 가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3인 경우에는 리튬이고요. 그런데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치긴 전하는 플러스 값을 띈다. 그래서 Li 플러스라고 이온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원자핵이 8인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얘는 산소 원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기호로는 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9인 원자는 플로린 F고요. 전자 하나가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겠고요. 이름은 플루오린 화이온이라고 쓰면 됩니다. 얘는 리튬 이온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산소 원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확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임의의 원자 A 원자가 있고요. 임의 원자 B 원자가 있습니다. 이 임의 원자 A 원자 B 원자가 이온화가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가나의 모형을 보고 1, 2, 3, 4의 문항이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원자는 A 이온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 이온 상태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A 원자에서 화살표를 보니까 비어 있네요. 전자 2개가 빠져나갔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A 이온은 당연히 전자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그런 이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온이 될 것이고요. B 원자에다가 전자 하나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모형을 나타냈는데, 때문에 B이온은 당연히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전하량보다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이 된 것으로 이 모형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1번 A 이온은 음이온, B 이온은 양이온이다.
자, A 이온은 양이온, 음이온. 자, 틀렸네요. X고요. 2번 A 이온의 이온식은 AE-이다. 자, 양이온이면 당연히 A가 되겠고 양이온이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E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얘도 틀렸고요. 3번 B 이온은 B 원자보다 전자 한 개가 더 많다. 그렇죠? B 이온은 전자 하나가 더 많죠. 4번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원자에게 전하량이 달라진다. 이 가운데 있는 전하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XXOX가 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본 문제와 지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면 원자에 대한 개념과 이온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했는데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나트륨 이온 그러면 Na+, 칼슘 이온 CaE+, 마그네슘 이온 Mg2+, 암모늄 이온 NH4+라고 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음이온도 염화 이온은 Cl-, 산화 이온은 O2-, 질산 이온은 NO3-, 탄산 이온은 CO3e-라고 영어 단어와 뜻을 외우는 것처럼 한 세트로 꼭 외워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어떤 이온식이 K+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칼륨 이온인데요. 칼륨 이온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온식을 보고 이것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니까 당연히 양이온이겠죠.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이 칼륨 이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칼륨이라고 하는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하가 플러스를 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늘어났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자가 나갔기 때문에 전자가 밖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일한 균형이었다가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이 전체적인 균형이 플러스가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음이온의 경우에도 F-라고 하는 이온이 있습니다. 플로오린 화이온인데요. 이 플로린 화이온은 플로오린이라고 하는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플로린 화이온이 된 구조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이 전체적인 입자의 전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줄어들었구나, 전자가 감소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균형, 전기적 성질의 균형은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이 플러스와 음이온의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이 전자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그 입자의 전체적인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나타내는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칼슘 이온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칼슘 이온은 CaE+라는 얘기인데 이 CaE+는 Ca라고 하는 원자에서 전자가 나간 것입니까? 들어온 것입니까? 그렇죠. 전자 두 개가 밖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칼슘 원자에서 칼슘 이온이라고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산화이온은 산소라고 하는 산소 원자라고 하는 구조에서 전자 두 개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마이너스로 됐기 때문에 O2-라고 우리가 쓰고 이것이 이온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온식을 보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온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자와 이온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복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든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든 이온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는 정기적 성질이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온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온의 입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정기적인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교과서 38쪽 탐구 관찰 전하를 띠는 이온,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하를 띠는 이온을 확인하는 실험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한 물, 증류수와 또 여러 가지 이온이 들어있는 이온 음료, 운동을 한 후에 자주 마시는, 즐겨 마시는 그런 음료이죠. 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물에다 녹인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소금물을 의미합니다. 염화나트륨은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이 됩니다. 소금. NA는 나트륨, CL은 염소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소금물을 의미하고요. 또 설탕 수용액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설탕물이 되겠죠. 네 가지 용액을 준비해서 각각 간이 전기 전도계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각각의 용액에 이온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간이 전기 전도계는 전기가 통하면 소리가 삑 하고 나고요. 불이, LED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용액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넣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증류수, 또 이온음료, 소금물, 즉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 설탕물인 설탕 수용액, 이 네 가지 용액에 각각 간이 전기 전도계를 넣어서 소리와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간단한 실험입니다. 교과서 38쪽 정리하기 부분을 함께 필기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네 가지 용액 중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 즉 간이 전기 전도기에 소리와 불이 났던 그런 용액은 이온 음료가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통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고 전기가 통했기 때문에 소리가 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전기가 통하지 않았던 그런 물질은 순수한 물 분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증류수와 설탕을 녹인 설탕 수용액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이온 음료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었죠. 증류수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이온 음료는 전기가 통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온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은 전기가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도 전기가 통하는 것으로 보여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것으로 보아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도 이온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점이 뭐냐? 전기가 통하는 물질에는, 즉 이온 음료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는 공통적으로 이온이 들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전기가 통하는 용액, 이 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들어있다. 즉 이온이 전하를 띠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온이 들어있는 이 용액에는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그 용액에 무엇이 있냐면 전하를 띠는 입자, 즉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39쪽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전기 전도기의 전극을 담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온 음료에 간이 전기 전도기의 전극을 담그면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온 음료는 전기가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온 음료에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염화나트륨도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누어지는데 설탕의 경우에는 물에 녹긴 하지만 이온으로는 나눠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14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이 비커 안에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더니, 즉 염화나트륨을 넣었더니 각각 Na+와 Cl-,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반면 설탕의 경우에는 물에 녹긴 녹지만 설탕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지 이것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이온 형태의 입자로는 나누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 수용액은 이온이 들어있지 않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온이 녹아있는, 즉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기가 통하는 현상으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 즉 이온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죠. 두 번째,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3번 문제,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면 감전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우리 손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묻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를 잘 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손에 묻어있는 어떤 물질들이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상태라는 얘기는 결국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기구를 만질 때는 반드시 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손을 말리고 또는 장갑을 껴서 전기기구를 만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조금 더 모형으로
속에 보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속에 수해막대 2개를 꽂고요. 하나는 한쪽은 마이너스 극, 한쪽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막 뒤섞여 있던 이 Na 플러스 양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 Cl 마이너스가 막 혼합되어 있던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은 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Cl 마이너스 음이온은 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기가 통하는 그런 형태로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죠. 즉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이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다 몰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오른쪽 조그맣게 있는 문제입니다.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은 염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염화 이온은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염소 원자에서 염화 이온으로 된 것이니까 전자 한 개를 마이너스니까 이런 게 아니고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가 통하는 용액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 즉 이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그럼 어떤 종류의 이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원소 기호와 이온의 종류를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시간 내서 꼭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